옛날 태평성대를 노래하던 조선 중기 어느 날 장모겸이라는 사내가 있었다. 무겸은 일찍이 천혜고아가 되어 장터와 주막을 떠돌았으나 속세의 내기판에서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천재였다. 윷놀이, 투전, 상륙, 화투, 장기, 바둑까지 돌리고 던지고 굴리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만 닿으면 그의 뜻대로 굴러갔다. 사람들은 귀신 붙은 손이라며 그를 귀성이라 놀렸고 실제로도 그의 판 위에는 늘 귀신이라도 도운 듯한 패가 줄줄이 내려앉았다. 아니 말 좀 해보시게. 저 자식 주사위 눈이 연달아 6이라니? 이게 도깨비짓 아니고 뭔가 실력도 없으면서 성깔만 부리는구먼. 그 입 닫고 앉아있지. 뭐라고 내 앞에서 주둥아리를 놀려오냐. 좋다. 판이나 더 버려보세. 이렇듯 건달들 틈에서 거침없이 돈을 쓸어 담던 무겸은 결국 원한을 사버리고 말았다. 짐승보다 거친 깡패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붙잡아 혼쭐을 내더니 염전 노비로 팔아치웠다. 소금바다에서 하루 해가 다 가도록 지게를 지며 피와 땀을 쏟던 무겸은 이러다 목숨을 보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자 달 밝은 밤을 틈타 탈출을 감행했다. 놈을 잡아라 빠르긴 또 얼마나 빠른지 미꾸라지 같군. 이 자식 달밤에 땀 깨나 빼게 하네. 포졸들의 횃불이 상이슬글 붉게 물들였다. 무겸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아났지만 널찍한 길로 접어들자 더 이상 도망쳐봤자 금세 들킬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길가의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웅크렸다. 짙은 잡목이 어깨 위까지 드리워 몸을 꼭 붙이고만 있으면 사람 눈에 띌 리 없을 듯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넷이 박도 와 횃불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분명 여기로 뛰어드는 걸 보았는데 포졸들은 눈에 핏발을 세우고 주위를 훑어보았지만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다. 길 따라 달렸을 것이다 가자 멀리 못 갔을 터. 발소리가 멀어지자 무겸은 그제야 숨을 토해냈다. 다리가 풀려 비척비척 기어 나오던 그는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이럴 수가, 나무가 아니었네. 어둠 속에서 고목으로만 보였던 그것은 사람 키의 2배는 돼 보이는 장승이었다. 무겸은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이 이 장승 덕이라 여겨 허리 숙여 절을 올렸다. 외로이 산자락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칠 것이라곤 보따리에 모셔 둔 찐빵 2덩이뿐. 무겸은 손수건을 펼쳐 그 위에 찐빵을 정갈이 올려놓았다. 언제나 늑대처럼 허기졌던 사내였지만 오늘만큼은 장승 앞에 두고 온 무염의 찐빵이 더없이 값져 보였다. 그렇게 작은 정성이라도 전한 뒤 그는 다시 깊은 산길로 향했다. 땀에 젖은 도포 자락이 종이장처럼 달라붙었고 숨결은 가파르게 요동쳤다. 그러나 무염의 눈빛엔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라 여긴 것이다. 장승께 찐빵 2덩이를 바친 뒤 장모겸은 서늘한 새벽 공기를 헤치며 험한 산길을 올랐다. 괜히 둘 다 놓고 왔나? 텅 빈 속이 요란스레 울렸지만 조금 전 목숨을 건져준 장승의 은덕을 생각하면 후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낙엽 깔린 비탈을 터덜터덜 걸었다. 그때였다. 축축한 흙 냄새 사이로 삑억 나무 문짝 스치는 소리가 귀를 찔렀다. 시야 끝에 허름한 기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잡초가 허리춤까지 우거지고 기와는 비바람에 으스러져 군데군데 내려앉아 있었다. 산신령도 쪽잠은 주시는 모양이지 무겸은 지친 발을 이끌고 텅 빈 대문을 밀고 들어섰다. 사랑채와 별채는 기둥만 앙상했으나 안차의 한 칸만은 기적처럼 석가래가 온전히 버티고 있었다. 무겸은 삭은 마룻바닥 위에 몸을 뒤었다. 오래간만에 지붕 아래 드리운 어둠이 포근히 내려앉자 금세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숨 돌릴 틈도 잠시 멀리서 횃불 여러 개가 흔들리며 다가왔다. 거친 욕설과 군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가까워졌다. 벌써 따라왔단 말이야. 무겸은 얼른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무너진 석가래와 벽 구석마다 달빛만 서성일 뿐 숨을 곳이라곤 마땅치 않았다. 그때였다. 삭은 병풍 뒤편에서 하얀 손 하나가 조용히 삿대질하듯 튀어나왔다. 손짓은 어서 이리 오라고 분명히 무겸을 부르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도륙날 상황. 무겸은 이를 악물고 병풍 뒤로 몸을 끌어당겼다. 쉿!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달빛보다 흰 목소리가 귓가에 내려앉았다. 눈을 내리깔며 숨죽인 무염의 볼에 싸늘하되 부드러운 손길이 살포시 얹혔다. 설핏 뜬 시야로 본 여인은 눈꽃 같은 피부에 은은히 푸른빛 돌듯 맑은 얼굴. 마치 누군가 밤하늘에 숨겨둔 달 조각이 인간으로 내려온 듯했다. 여인은 자신도 숨죽인 채 무염의 어깨를 꼭 붙들었다. 밖에서는 포졸들이 폐가를 뒤지며 난전처럼 소란을 피웠지만 병풍 뒤 두 사람 주변은 묘하게 적막했다. 무겸은 두근거리는 남의 심장 소리를 가슴으로 들으며 여인이 단순한 유령이 아님을 짐작했다. 잠시 후 발소리가 점차 멀어지자 맑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우선 다른 칸에서 밤을 새우려 하나 봐요. 고마워. 그런데 낭자는 누굽니까? 어찌 이 폐가에? 여인은 입술을 한번 꼭 깨물곤 달빛을 머금은 눈길로 무겸을 바라보았다. 제 이름은 월선 유이센셴 파이지너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사연을 피해 이 집에 잠시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해요. 저들과 담 넘어 도토리 창고까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따라오세요. 월선은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먼저 몸을 돌려 미다디 사이를 살폈고 삭은 처마 및 그림자로 무겸을 이끌었다. 조금 전까지 병풍 뒤 흰손이던 존재는 어느새 어둠을 헤쳐 길을 터주는 든든한 동행이 되어 있었다. 무겸은 짧은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장승이 살려주고 이제는 낯선 여인이 길을 연다. 내 인생이 노름판만큼이나 기묘하게 굴러가는군.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숨죽여 폐가 뒷마당 돌담을 넘어 다시 어두운 산등성이로 사라졌다. 달빛이 넘실 때는 숲길.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알 길은 없었으나 무염의 가슴엔 알 수 없는 전율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여인의 품에 안긴 채 장모겸은 그녀가 말한 대로 눈을 질끈 감았다. 긴장감이 쉴 새 없이 덜컥이는 가슴을 내리누르던 그때 여인의 가슴에서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심장이 뛴다? 그렇다면 귀신은 아니겠지. 무겸은 그제야 아주 조금 눈꺼풀 아래로 안도감을 느꼈다. 그놈 아주 우리를 능욕했구먼. 흔적이 사방에 널렸으니 이 근처 어딘가에 분명 숨어 있을 거야.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 수색한다. 문 밖에서는 추노꾼들의 낮고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무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기척을 죽인 무겸은 숨조차 쉬지 않고 여인의 손에 맡긴 채 병풍 뒤에서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틈을 탁꾼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자리를 펴더니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곧장 술판을 벌이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방 안의 기운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위해 시작했다. 무겸은 어지럽고 몽롱한 기운에 휘감겨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지 허공에 매달린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각이 흐려졌다. 마치 나선처럼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이질감. 그 순간 여인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고개를 드세요. 괜찮습니다. 무겸은 조심스레 눈을 떠 고개를 들었다. 병풍 너머 여인은 여전히 단아한 미소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염의 시선을 잡아끈 것은 변해버린 풍경이었다. 폐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방은 알 수 없는 어둠과 기묘한 빛으로 가득했다. 밤하늘처럼 짙은 천장 아래 붉고 푸른 등불들이 공중에 매달려 은은히 떠 있었고 길도 담도 없는 공간 위에 건물과 그림자들이 무질서하게 부유하고 있었다. 여긴 대체 어디요?
무겸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위를 훑었다.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괴이한 형상들이 느릿느릿 주변을 오갔다. 몸집은 키 큰 장정보다도 크고 얼굴은 길쭉하거나 눈이 여러 개인 요괴 정확히 사람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현실 너머의 형상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무경에게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각자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 괴상한 세계의 질서 속에서 무겸은 낯선 존재로 남겨져 있었다. 여기는 연계 예엔지에 요괴와 귀신들이 머무는 세계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에 무겸은 돌아보았다. 월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무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엔 슬픔과 단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온기가 스며 있었다. 그 표정을 본 무겸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영계라, 지옥 같은 곳이요? 아니요, 지옥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죠. 하면 당신은 당신도 저 요괴들과 같은 존재요. 저는 1월 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괴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사람이 어떻게 이 기묘한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소? 또 어찌 나를 여기에 데려온 것이오? 무겸은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월선은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질문이 많으시죠? 이왕 오신 김에 조금 걸으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계의 저작거리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이상한 색과 빛이 아지랑이처럼 떠다니고 요괴들은 각자 거래하거나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무겸은 매 순간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도 기묘한 질서와 리듬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는 월선의 곁에서 이 비현실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 중심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현실 같지 않았지만 분명히 숨쉬고 있었다. 다음 회차에서 이 연계의 실체, 그리고 월선이 감추고 있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붉고 푸른 등불이 허공에 줄지어 띄워져 길을 비추니 빛은 물결처럼 흔들리며 거리를 흐렸다. 좌우로 이어진 상점마다 기묘한 간판이 달려 있었는데 옹골지게 벌어진 나무잎에 불씨를 물고 있는 도깨비 문패, 여우꼬리를 12갈래로 휘두르는 구미호 그림, 뿔난 해태가 입김을 내뿜는 철제 현판 등이 어스름을 무너뜨리고 서 있었다. 장모겸은 처음 듣는 잡음과 낯설게 풍기는 향에 넋을 잃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수보다 큰 산돼지 형상의 요괴가 떡을 구워 팔고 달걀 귀신이 투명한 항아리 속에서 반짝이는 국수를 뽑아내고 있었다. 그 음식들은 형형색색의 불씨를 머금어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꿈틀거렸고 먼 주막에서는 범상치 않은 짐승 같은 요괴넷이 바위, 잔을 부딪히며 요란스레 웃어댔다. 웃음소리는 우레소리처럼 골목벽을 울려 밤하늘 높이 치솟았다. 작은 꼬마 귀신들은 그 거구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술통을 나르고 버선발로 차전놀이를 하는 도깨비들은 서로의 뿔을 두드려 박자를 맞추었다. 이 몸이 정말 딴 세상에 들어왔구나. 무겸은 턱이 빠질 듯 하품도 잊은 차에 시선만 굴렸다. 월선이 조용히 곁에서 입을 열었다. 태사께서 보신 패가 원래는 제 고향 집이었답니다. 아주 어린 날 언니와 숨바꼭질하다 그 집 병풍 뒤에 숨었는데 그 틈을 타 요괴들이 저를 데려왔지요. 그 뒤로는 쭉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납치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계에만 머물렀단 말이오. 예. 처음에는 겁에 질려 울기만 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신임을 조금 얻어 잠시씩 인간 세상에 다녀올 기회도 생겼어요. 오늘도 오랜만에 허락을 받아 옛집을 찾았다가 태사를 뵌 것이지요. 그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소. 월선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여왕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게다가 인간 세계에 머물 수 있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어린 시절이 그리워서 잠시 다녀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장모겸 태사께서
위기에 빠진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답니다. 무겸은 월선의 눈빛에서 고인 슬픔과 결기를 동시에 보았다.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천만 다행이요. 은공은 잊지 않겠소. 월선은 잔잔히 웃으며 무염의 소매를 당겼다. 잠깐이라도 이곳 풍경을 구경해 보시지요. 인간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풍경일 테니. 하, 구경이요. 나를 쫓던 추노들이 이곳까지 뒤따라오진 않겠지. 안심하세요. 영계의 시간은 밖과 달리 흐르거든요. 때가 되면 흘러간 걸음처럼 폐가로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월선의 말에 무겸은 반쯤 안도하며 재빨리 걷는 그녀의 발뒤꿈치를 따라 저작거리 깊숙이 들어섰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희한한 억양, 눈 부신 등불, 요괴들의 웃음이 뒤엉켜 머리칼까지 전율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였다. 밤새 추격에 쫓겼던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오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 모습을 본 월선이 재빨리 손을 내밀었다. 태사, 기운이 다 빠지신 모양이군요. 잠시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요 왕께서 제게 내준 시종용 초가가 근처에 있어요. 무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월선이 앞장서자 작은 시냇물 너머 풀숲 속으로 오솔길이 열렸고 그 끝에 기와 대신 얇은 볏짚을 얹은 초가가 드러났다. 누추해 보였으나 돌담 하나 없이도 바람 한 점 스미지 않는 듯 단정했다. 비록 초가이지만 청결은 물론 여왕이 굶주림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월선은 장독대에 고이 두었던 약숙 비누와 맑은 우물물을 내어 무염의 먼지를 씻겨주고 해초와 달팽이 껍데기를 곁들인 미음 한 그릇을 끓여내왔다. 매캐한 소금기와 먼지를 털어낸 무겸은 따스한 미음에 목을 적시며 서서히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을 막지 못했다. 언제든 편히 누우세요. 영계의 밤은 길어 보이지만 태사께 필요한 만큼만 흐릅니다. 월선이 손수 교자상 위등을 낮추자 불이 적막히 일렁였다. 무겸은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갑고 부드러운 손끝이 가슴께를 더듬는 기척에 무겸이 번쩍 눈을 떴다. 황금등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는 월선이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새하얀 어깨가 드러난 얇은 속적삼 차림, 머릿결엔 달빛이 흘러내렸다. 월선은 살짝 떨리는 숨결로 무겸을 내려다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속삭였다. 두려워 마세요. 이것 또한 제가 감히 선택한 길입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는 무염의 품에 몸을 기울였다. 문득 무염의 귓가를 스치는 것은 달콤한 향과 함께 속 깊은 곳에 난초처럼 숨어있던 결연한 떨림이었다. 그 떨림 속엔 도피도 유혹도 아닌 다가올 운명을 앞서 붙잡아 두려는 듯한 간절함이 엿보였다. 낭자 또한 쓰라린 속사정이 있겠지. 무겸은 잠든 몸을 일으켜 월선의 두 어깨를 감싸 올렸다. 방 안에선 황금등이 조용히 흔들렸고 창밖에선 붉고 푸른 등불이 바람 따라 낮게 운걸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무겸은 어슴풀에 열려있던 창문 틈에서 흐릿한 그림자를 본 듯했다. 마치 커다란 뿔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누군가가 지켜보는 것처럼. 영계의 밤은 길었다. 그리고 장모겸은 아직 영계가 치르려는 진짜 대가를 알지 못했다. 뜻밖의 사랑은 순식간에 밀물처럼 다가와 장모결과 월선의 숨결을 한데 감쌌다. 말도 약속도 없이 시작된 밤이었다. 무겸은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매혹적인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끝, 속절없이 뜨거운 눈길, 서로의 숨소리에 얽혀 잠시 인간도 요괴도 아닌 존재처럼 단지 감각과 감정으로만 존재했다. 그 긴 밤의 끝자락, 숨을 고르며 그녀 곁에 누운 무겸은 손끝으로 조용히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월선, 여기서 평생 살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갑시다. 아직 기회는 있잖소. 내가 반드시 그대를 지켜주겠소. 그 말에 월선의 두 눈이 떨려왔고 이내 깊은 슬픔이 눈동자 속으로 가라앉았다.
죄송해요. 월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곳으로 태사님을 데려온 건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여왕의 명을 받고 당신을 연계로 유인한 겁니다. 뭐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무겸은 순간 몸을 일으켰고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월서는 떨리는 손으로 무염의 손을 감싸며 조심스레 이어갔다. 여왕은 이 세계로 들어오는 인간들을 먹잇감으로 삼아요. 당신도 그 희생양 중 하나로 선택된 겁니다. 제가 폐가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병풍 뒤로 유인할 이곳으로 끌어들인 것도 전부 계획이었어요. 무겸은 말문이 막혀 그저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월선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얼굴엔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럼 처음부터 나를 속였단 말이요? 예.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절대 이대로 놔둘 수 없어요. 가만히 두면 당신은 여왕의 손에 죽고 말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떠나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넌 어찌하려고 내가 도망치면 그 요괴에게 어떤 벌을 받게 될 텐데 무염의 말에 월서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들었다. 제 운명은 이미 오래전에 굳어졌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당신만은 살아서 이곳을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염의 심장을 더 조여왔다. 진심에서 우러난 결단, 무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월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곳에 오래 머물러 몸이 이미 이 연계와 얽혀 있지만 당신은 아직 하루도 차에 지나지 않았기에 돌아갈 수 있어요. 주막으로 가세요. 그곳에 덩치가 크고 상투를 튼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라면 도와줄 수 있어요. 무겸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을 꾹꾹 누르며 초가를 나섰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고 요괴들의 거리는 기묘한 침묵 속에 숨죽여 있었다. 월선이 말한 대로 주막에 도착한 무겸은 곧 그 사내를 발견했다. 집채만한 체구, 짙은 눈썹 아래 짧은 눈빛, 거친 수염, 그리고 검은 도포 자락. 그는 혼자 앉아 탁자 위에 술잔을 놓고 있었다. 무겸은 월선에 받은 엽전을 꼭 쥐고 조심스레 다가갔다. 안녕하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게 누구야? 야, 자네를 여기서 다 보게 된다니 혹시 자네가 나에게 찐빵 2덩이를 바친 그 사내인가? 그 말에 무겸은 벼락을 맞은 듯 멍해졌다. 혹시 그때 내가 염전에서 도망치다 숨었던 그 장승? 사내는 껄껄 웃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장승. 자네가 준 찐빵은 나에게 100년 만의 보시였지. 참 고마웠네. 자, 여기 앉게. 무겸은 얼떨결에 마주 앉았고 장승은 술을 따라주며 물었다. 그래, 어쩌다 이 고약한 영예까지 들어오게 되었나? 무겸은 지금까지 겪은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장승은 말없이 듣다가 술잔을 세차게 내려놓았다. 허허, 자네도 골치 아픈데 휘말렸구먼.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네. 자네? 그렇게 내기판에 빠져 도망 다니던 삶에서 뭐 하나 배운 건 있나? 이제라도 고쳐 살고 싶습니다. 다시 나가기만 한다면 좋은 마음이네. 자고로 사람은 땀 흘려 밥을 벌어야 하고 덕을 쌓아야 사는 법이지. 장승은 술잔을 비우고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자네를 지금 당장 내보낼 수는 없네. 내가 아무리 장승이라지만 영계에는 나보다 높은 법과 질서가 있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는 것이요. 방법이야 있지. 이곳을 지배하는 판관들을 설득해야 하네. 다만 그놈들 귀찮은 절차를 싫어하고 대신 내기를 아주 좋아하지. 그 순간 무염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그리고 곧 영계의 또 다른 시험장이 펼쳐지게 된다. 그 시험은 무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상, 놀이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다. 걸려있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목숨과 사랑이었다. 그자들이 허락해야만 이곳을 벗어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문제야. 장승,
이복 형제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놈들 성격이란 게 워낙 귀찮고 번잡한 걸 싫어해서 절차를 밟자면 시간만 질질 끌려. 게다가 연계의 시간은 인간 세계와 다르게 흐르거든. 괜히 판관들 기다리다간 자네도 꼼짝없이 이곳에 붙잡히게 될 걸세. 무겸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면 이거 큰일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오. 장승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씩 웃었다. 사실 하나 있긴 하지. 그 자들 노름판엔 눈이 뒤집히는 자들이거든. 설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승부 보자. 한마디만 꺼내도 팔을 걷어붙이고 달려들 걸세. 자네, 그 재주 하나는 있잖나. 그야 있기는 한데 걸 게 있어야 하지 않소. 무겸이 말끝을 흐리자. 장승은 그의 어깨를 턱 치며 이죽거렸다. 걸 게 없다니? 웃기는군. 자니 자신을 걸면 되지. 자니 같은 인간은 요괴들에게는 아주 귀한 별미야. 자니 목숨 하나면 그놈들 눈깔이 돌아갈걸.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겸은 말없이 술잔을 들어 올리더니 껄껄 웃었다. 하하, 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한판 대결 아니겠소. 내기라면 어디서든 이겨온나니 한 번쯤은 운에 맡겨봐야지. 좋았어. 장승과 무겸은 잔을 부딪혔다. 그 순간의 소리는 마치 이승과 저승의 문을 두드리는 듯 묵직하게 울렸다. 그리하여 무겸은 관하로 향했다. 대청마루에는 관복을 차려입은 요괴 판관셋이 큼지막한 탁자에 앉아 골패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무겸이 문을 밀고 들어섰지만 누구 하나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심장을 쿵쾅대는 사람이며 움켜쥐고 그는 낮고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나리들, 골파에 놀이 중이십니까? 나도 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요괴가 느릿하게 고개를 들고는 비웃듯 말했다. 제법 당돌한 인간이군. 근데 돈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걸 것은 있나? 무겸은 곧장 대답했다. 나 자신을 걸겠소. 술잔을 입에 대고 있던 판관들이 우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야, 아주 재미있게 돌아가는군. 인간이 스스로를 걸겠다니. 이건 꼭 받아줘야겠는걸. 이봐, 김찬판. 궁둥이 좀 치워서 자리 하나 만들어줘. 무겸은 만들어진 자리에 앉아 골패를 받아서 들었다. 요괴들은 그를 흘겨보며 큼직한 송곳니를 드러내고 킥킥 웃었다. 하지만 첫 판이 시작되자 웃음은 서서히 잦아들었다. 무염의 손은 신중했고 빠르며 무엇보다도 정확했다. 한 판, 또 한 판, 이기고 또 이겼다. 그리하여 한 요괴는 결국 손에 쥔 모든 패와 재물을 잃었다. 이게 뭐야? 인간 주제에 날 이겨 분노에 찬 요괴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겸은 통행증을 걸 것을 제안했다. 돈 말고 나처럼 귀한 것을 걸어보는 건 어떻소? 예컨대 이 연계를 벗어날 수 있는 통행증 같은 것 말이오. 요괴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웃으며 대답했다. 좋지 한 판 더 통행증을 걸고 해보자고. 무겸은 다시 패를 잡았고 다시 이겼다. 이번 승부로 통행증은 물론 큰 돈까지 그의 앞에 쌓이기 위해 시작했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통행증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판관 중 하나가 술잔을 들며 고함쳤다. 이년아 주인 술잔이 비었건을 어디서 빈둥거리느냐? 죄송합니다. 나으리. 자네 술을 따르기 위해 다가온 이는 놀랍게도 월선이었다. 눈을 내리깔고 자네 술을 붓던 그녀는 잠시 눈길을 돌려 무겸을 보았다. 무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다면 월선을 부린 요괴 대감이 바로 저 판관들. 손에 쥔 통행증이 무겁게 느껴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월선을 본 이상 그는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이봐, 이대로 가는 거요? 에잇, 재미없게. 좋다. 나는 전연 인연을 걸겠소. 요괴 판관은 눈에 핏대를 세우며 월선을 판돈으로 걸었다. 무염의 눈빛이 반짝였다. 좋지. 받아들이지. 그리고 다시 패는 돌았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무염의 손에 쥐어진 패들이 하나둘 뒤틀리기 위해 시작했다. 이기던 그는 내리 패배당했고 금세 모든 돈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처음처럼 그의 목숨뿐이었다.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왔군. 인간고기 맛 좀 보자고 요괴들이 킬킬거리며 외쳤다. 그때 무겸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손에 쥔 골패가 순간 바뀐 것이다. 분명 쌍육이었던 패가 눈 깜짝할 새 3과 1로 바뀌어 있었다. 귀신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제야 무겸은 깨달았다. 요괴들이 처음부터 그를 속이고 있었다. 처음엔 일부러 져서 그를 취하게 하고 마지막 순간엔 요술로 그의 패를 바꾸어 승부를 얻는 속셈이었다. 낭패였다. 그대로라면 그는 영계의 먹잇감이 되어 사라질 운명이었다. 그때였다. 쾅주막의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거대한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며 들어섰다. 그 실루엣은 장승, 이복 형제, 집채만한 몸집, 무성한 턱수염, 번들거리는 눈빛. 그가 들어서자 술잔이 흔들렸고 고개들이 동시에 숙어졌다. 뭐야? 또 골파의 질이야. 이번엔 어떤 인간이 걸렸나 보자고. 영계의 공기가 갑자기 바뀌었다. 무겸은 다시금 승부의 무게를 되돌릴 기회를 얻게 될 운명을 마주하게 된다. 계속됩니다. 그 장승이었다. 주막에서 윤기아니 장모겸이 처음 마주쳤던 그 거대한 사내. 집채만한 덩치에 수북한 턱수염, 걸음만 옮겨도 땅이 울리는 위세, 그가 골패장문을 쾅 하고 열고 들어서자 그 자리에 있던 요괴 판관셋은 순식간에 낯빛이 사색이 되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벌벌 떨었다. 뭐야? 오늘도 골파의 질이야 어디? 재미 좀 보고 있는 모양이지. 장승 이복 형제는 여유롭게 팔을 늘어뜨리고 한껏 비꼬듯 물었다. 나리, 여긴 그냥 저희끼리 잠깐 놀고 있었을 뿐입니다. 별일 없었고요. 이기셨던 날은 평안하신지요? 요괴 판관들은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거짓된 웃음으로 넘기려 했다. 장승은 말없이 골파의 판 위를 쓱 훑어보더니 팔짱을 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됐네. 나는 놀이는 젬병이라. 구경이나 좀 하세. 근데 말이야. 혹시라도 내가 보는 앞에서 이상한 수작질하는 꼴은 안 보이게. 응. 아이고, 저희가 뭘 하겠습니까? 골은 골로, 손은 손으로 보는 거지요. 이상한 건 없지? 요괴 판관들은 손사래를 치며 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장모겸은 가슴 깊이 한도의 숨을 내쉬었다. 장승이 무겁게 자리를 지켜주는 한 그 누구도 요술을 부릴 수는 없을 테니까. 좋다. 어디 이제 제대로 골파에 한번 돌려보세나. 자, 또 달려보자고. 승부가 다시 시작되었다. 요괴들의 요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무겸은 다시 손끝에 힘을 실었고 땀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집중 속에서 한 판 한 판을 차례로 잡아냈다. 기세가 오르자 다시금 그의 탁자 위엔 금화가 수북이 쌓이기 위해 시작했고 빼앗겼던 통행증과 함께 월선, 아니 선거까지도 판 돈으로 되돌아왔다. 에잇, 망했군. 오늘은 영 운이 사나운 날이야. 재미 다 봤다. 가져가라. 요괴 판관 하나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겸은 이겼다. 이겨야만 했고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재능으로 마침내 진짜 자유를 손에 넣었다. 통행증, 금화, 그리고 월성까지 세 사람이 함께 관할을 나서자 먼저 무경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 골패를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놀이는 끝내도록 하게. 예, 장승 날이 이젠 놀이도 속임수도 다시는 안 쳐다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럼 어서 나가게. 지금 기회일세. 장승의 인도로 무결과 월선은 현실 세계의 문턱을 넘어섰다. 눈앞이 아득히 밝아오고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기이한 감각 끝에 다시 땅을 밟았을 땐 폐가 앞이었다. 여긴 내가 숨었던 그 자리. 맞네.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흘러 있었다. 해는 떠 있었고 세월도 함께 흘렀다. 사방은 변해 있었고
산사의 소리조차 낯설게 들릴 만큼 알고 보니 무겸이 연계에서 지낸 하루 남짓한 시간 동안 현실 세계에선 10년이 지나 있었다. 그가 사라진 세월 속에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여겼고 추노꾼들은 더 이상 그를 좇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다. 무결과 월서는 폐가를 다시 고쳐 머물기로 했다. 그가 연계에서 따온 금화는 이승에서도 큰 미천이 되었고 두 사람은 정직한 땀으로 마당을 쓸고 벽을 세우고 작은 꽃밭까지 가꾸며 조용한 삶을 시작했다. 무겸은 매년 그 장승이 서 있던 외딴 산자락을 찾아 제사를 지냈다. 내 목숨을 2번 건져준 은공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장모결과 월서는 다시 정갈해진 집에서 평생 함께 살았다. 복을 받은 사람은 돌에 새기고 원한을 품은 이는 물에 띄우라는 말처럼 무겸은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다. 여러분도 혹시 산속 길모퉁이의 장승을 마주친다면 잠시 멈춰 저를 올려보시길. 혹시 모릅니다. 그 장승 나리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날지.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또 다른 야담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낯선 밤과 깊은 진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